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이지원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ISL 이지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엔 오를까? 이번 달엔 오를까? 결국은 좀 부진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떨까요? 10월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은 뭐 하락 압박을 워낙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부터 CPI 지표 부진, 그리고 최근 이제 FOMC 금리 인상에서 파월의 강성 발언, 이 세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 쏟아지면서 지금은 6월 저점에 대한 이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이제 국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시가 바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이 일련의 사태에 촉발됐던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10월달 CPI가 좀 지표 발표가 좀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 9월 달에 조금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흔들렸다면 10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CPI나 PPI 지표 발표는 우리가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 기저 효과를 좀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년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년 1년 전으로 대비하면 그때는 팬데믹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물가가 상당히 낮았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우리가 8%, 9%, 10% PPI까지 얘기를 하는데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미국이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부터 11월, 12월로 넘어가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재개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이 효과가 기저 효과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 CPI부터는 조금 이제 수치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10월 CPI 발표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0월 달에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중국에 이제 당대가 있고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똑같거든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8일 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확전이냐 아니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보통 10월 달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을 감안하면 전략 호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지만 막상 10월 말로 넘어가면 시장이 오히려 정치가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정치적 스케줄과도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은 CPI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조금 약세장,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바닥을 확인해 들어갈 수 있는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해 나올 수 있는 전략 호강의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3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요. 그 부분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이건데요. 최근에 저도 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관측을 했는데 제약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파마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이오주로 통칭하기도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안 투자가 좀 되고 있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제약 바이오 자체가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일단 어쨌든 좀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의 섹터가 되는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보면 신약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원래 이 제약회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팬데믹 기간 제약회사 실적이 좋을 걸 생각하는데 관련돼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아니면 대부분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되면 제약회사 실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팬데믹 때도 비슷한 경우였고 그러면 보통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보통 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게 몰리다 보니까 화이자라든지 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나 탈모 치료제, 특히 이제 릴리 같은 경우는 비만 탈모 치료제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약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이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제약 바이오 미국 업체들은 신약 모멘텀과 지금은 대안 투자로서의 포커스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주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릴리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신약 모멘텀이 가장 활발한 그룹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티르제티파이드라는 파이드라는 물질이
과연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냐 없냐 정도에까지도 큰 파급 효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시장 캐파가 한 250억 불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게임 체인지가 되면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260억 불까지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보나 이제 신약 개발 어떤 모멘텀으로 보나 일라이릴리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은 뭐냐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주입니다. 자, 펀드 스트레스 톱니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감축하면 이익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익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우기도 했는데 요즘에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기술주가 사실은 그 가격 조정 지금 가장 세게 받고 있죠. 가장 크게 받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 크게 받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 그 이번에 FOMC가 나오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시장이 상승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저 이상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이 없다라는 어떤 금리 결정론이 나왔어야 됐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경우는 지금처럼 경기 이제 침체론이 나올 경우인데 만약에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는 금리 결정의 어떤 결정론이 나왔으면 사실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번에 FOMC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런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레포트들이 마이너지만 몇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론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기술주 조정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들어옵니다. 그 ARK 우리가 가장 각광받았던 그 ARK ETF의 최근에 이제 주가 위치를 좀 보면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이거죠. 지금 굉장히 힘든데 ARK 이노베이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이미 이제 금융위기, 팬데믹 이전에 그 유동성의 힘을 받았던 그 이전으로 이미 가격은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유동성의 거품이 다 빠졌고 펀더멘탈 가지고 얘기를 해볼 시점이 왔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자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장기 투자자고 분할 투자자고 펀더멘탈에 기반을 해야 되고 단기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접근한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재, 원료와 관련되는 쪽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면 단기적인 접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ARK처럼 ETF처럼 가격적인 베니핏을 가지고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분할 채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돌아갈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저가 매수도 해도 되지만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산주도 한번 볼 텐데 그 푸틴의 어떤 핵무기 위협까지도 요즘 나온 상황에서 그럼 방산주는 더 갈 거냐? 아니면 뭐 이 동원령에 대해서 뭐 러시아의 반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건 방산주 이제 거의 다 온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에 이제 기대감 이제 변수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 동원령을 동원한 부분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30만 동원령이면 여전히 이제 국지전 형태로 가는 거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100만 동원령에서 일부 1차 단계 30만이라면 이제 이거는 전면전 확전으로 가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나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면서 전시 비축 물량이 지금 그 2차 대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EU나 미국도 어느 정도 지금 그 전시 비축 물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방산주들이 지금 K 방산주들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 한 2주 전부터 방산주들이 크게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 하락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방산주와 관련된 있는 ETF 흐름을 본다면 이미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시장 등락보다도 조금 더 크게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ETF 섹터 자체의 방산주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방산주의 특징을 본다면
어느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좀 대변하고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 쪽보다는 뭐 레이더, 센서 혹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섹터 쪽의 방산주들이 흐름이 사실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표적인 그룹은 그 노스롭 그루먼이라고 미국의 그 3대 항공 산업에 들어가고 5대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주로 레이더나 지금 이제 좀 첨예하게 대변하는 센서류를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상승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각도가 좀 덜 떨어졌지 대부분의 방산주들은 사실 한 2주 동안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만약 확전이냐 혹은 휴전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너무나 극과 극의 대비가 되는데 일단 미국 주식주들은 조심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고의 한 방을 노려봤습니다. 이지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